예? 오빠 때려 어떻게 알아서 제 박친지. 제가 미술만 하지 노래를 잘 못해요. 예, 제가 노래 부르면 아무도 그 노래명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음보다 박자가 더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네. 안녕하세요. 네, 미술치료사 기른영입니다. 네, 지난번에 면도크림하고 그 다음에 석고붕대를 가지고 아이들과 엄마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리고 미술치료적으로 그 재료가 사용이 됐을 때 어떤 힐링에 효과가 있는지 저랑 좀 경험을 같이 하셨는데요. 너무나 좋은 피드백과 질문들을 주셔서 오늘 그 얘기부터 잠깐 할까 해요. 우선 면도크림 그 프로그램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뭐 떠오르는 거, 자기는 이제 뭐 머시멜로 생각난다. 제가 핸드폰 보면서 얘기할게요.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생각난다는 분이 있으셨고요. 이거 하면서 되게 좋아 보여서 동네 마트마다 면도크림이 품절될 것 같다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이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같이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주변에 친숙한 도구들이 이렇게 엄마하고 아이들 사이에서 놀이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아트 테라피가 이렇게 정말 이런 거였냐, 새로운 신세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술치료가 뭐 진단하고 평가하고 그림 분석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아셨죠? 사실은 이런 놀이의 세계가 훨씬 더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신세계를 접했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수업했던 학생들도 저랑 했던 프로그램 생각난다고, 선생님 너무 반갑다고 그런 말씀 해주셨고, 소통 방식에 대해서 미술 재료와 그 다음에 함께하는 그런 그 방법에 대해서 감동받았다고 좋은 말만 해주셨네요. 그리고 걱정하시고 염려하는 어머님들의 피드백도 있었어요. 면도크림 막 했는데 선생님 그 쟁반 깔았는데 애가 갑자기 이거 해가지고 막 던지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이 범위를 넘어서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말씀 주셨거든요. 우선 그 엄마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쟁반이나 구조를 주고 나서도 아이가 그런 행동을 이렇게 넘쳐나는 행동을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거죠.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고, 우선 첫 번째는 이 안에서 재밌게 엄마랑 놀 거야 라는 아이들과 아이와 엄마 사이의 어떤 확신, 그 다음에 믿음이 전제로 된다면 지금까지 제 경험상 그 쟁반이나 그 종이를 넘어서는 범위는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재료에 반응을 하면서 너무 즐겁거나 행동화가 일어나는 아이가 있다면 엄마가 요 안에서 제한을 줬으니까 요 안에서 놀아 하고 다독이면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제한이 아이한테 굉장히 내가 지켜보고 있어 라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지 말자, 안 돼라는 말은 여기서 하는 거죠. 그쵸? 마음껏 놀다가 그 범위를 넘어설 때,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석고붕대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많이 주셨어요. 일단 자기 스스로를 신체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지는 차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석고붕대가 의미로 이제 전환이 됐잖아요. 이렇게 세워주는 거, 밑바탕을 깔아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의미가 전환될 수 있군요 하시는 분 계셨어요.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해보시고 제 영상 밑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아니면 즉시 다음 프로그램 때 또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지난번에는 일상적인 재료로 미술치료가 가능하군요, 놀이가 가능하군요 라는
그 질문을 또는 피드백을 받았다면 오늘은 진짜 미술 재료,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저런 미술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아트 테라피를 할까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오늘 준비한 프로그램은 물감입니다. 물감. 아이들 물감 되게 많이 좋아하죠? 여기는 포스터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수채화 물감이 있어요. 수채화 물감. 아이들이 왜 이렇게 물감을 좋아할까요? 그리고 그 물감을 짜놓은 팔레트. 좀 지저분하죠? 괜찮습니다. 여기 수채화 물감을 짜놓고 충분히 쓴 팔레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물감을 사용하려면 붓이 있어야겠죠. 붓. 조금 오래된 다양한 종류의 붓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한테 붓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작고 크고 그 두 개의 차이 정도이지 이게 어디 사용되고 이게 수채화 붓이고 이거는 유화 붓이고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아크릴 붓이 있고 이런 여러 개의 종류가 있지만 보다 어린아이들한테는 붓 종류보다 어떤 강도가 중요한데 가장 그 센 강도가 유화붓이에요. 돼지털로 만들었죠. 이렇게 빳빳해요. 빳빳해. 빳빳한 붓은 물감을 많이 먹거든요. 그런 다양한 붓, 그리고 조절은 잘 안 되겠지만 이렇게 가는 붓, 그리고 손쉽게 한 면을 몇 개의 붓질로 다 채울 수 있는 두꺼운 붓. 그래서 붓의 크기가 큰 것, 그 다음에 작은 것, 빳빳한 것, 부드러운 것, 그런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이거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붓을 선택해서 본인이 정리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너무 이렇게 다른 붓은 하면서 이제 선명하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붓이 아니면은 보통의 붓 정도는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오래된 붓이 많죠, 그쵸? 자, 보세요. 물감 하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팔레트, 물감, 붓, 그리고 어때요? 물통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미술을 한다, 아이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물감과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물감과 아이 사이에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통, 팔레트, 붓. 자,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어떤 나이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미술학원을 다니거나 엄마가 가르쳐 주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나이가 돼서 이 도구에 익숙해져서 그림을 그리는 나이는 제가 볼 때는 한 7살, 8살, 능숙하게 다루려면 한 9년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아이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물감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물감을 좋아하는데 엄마들은 이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려면 배워야죠. 근데 미술치료에서는 이렇게 좋아하는 물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풍부하게 놀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물감도 소유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도구 없이도 그냥 물과 물감, 종이만 있어도 충분히 자기가 좋아하는 색감을 이용해서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팔레트는 사용 안 할 거예요. 팔레트는 이거는 고급 도구예요. 한 8살 이상 8년 정도 살아야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고요. 통물감은 튜브 물감하고는 달라요. 튜브 물감은 짜는 거잖아요. 통물감은 뚜껑만 열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다 더 어린아이들한테 통물감이 좋아요. 팔레트 없이 붓하고 통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포스터 컬러는 고형 물감이어서 조금 더 수채화 물감보다 조금 더 점성이 진하기 때문에 보다 선명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고요. 선명하고 그리고 약간 탁할 수 있어요. 그런 특성이 있고 수채화물감은 아주 맑죠. 색깔이 굉장히 맑게 나타낼 수 있고 그렇지만 튜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짜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하죠. 보다 어린아이들은 튜브 물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절이 안 되니까 이걸 마구마구 짜려고 할 거예요. 짜는 건 되게 중요해요. 엄마들이 물감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전문가용 수채화 물감을 갖고 왔지만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 않고요. 그리고 뭐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보다 어린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사용하는 뭐 피노키오 플라스틱 튜브 물감 괜찮습니다. 그거 빨리 굳기 때문에 한 통 사셔서 오늘 같은 날 물감을 가지고 충분히 놀 수 있게 한다면 어때요? 아이한테 미술 외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미술 외식?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싸지 않더라도 왜냐하면은 짜는 걸 좋아하니까 물감을 짜서 바닥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는 행위가 아이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어요. 아이들은 그만큼 짜는 걸 좋아하고 물감의 물성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물에 가깝죠. 물에 가깝죠. 다 자궁 안에 양수에서 태어났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물과 가깝고 물성과 가깝고 보다 더 유동적인 재료들을 아이들은 좋아해요. 그리고 게다가 선명한 색깔이 있죠. 자, 색깔은 어때요? 이 선명한 컬러감이 아이의 정서에 영향을 미쳐요. 빨간색을 보고 느끼는 감흥이 다를 거고 파란색을 보고 느끼는 감각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컬러를 접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아이한테 되게 발달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 물성 자체는 아이한테 되게 힐링을 제공할 수 있고요. 짜는 행위는 아이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짜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도화지를 준비했어요, 제가. 자, 도화지. 데칼코마니 아시죠? 좋아하는 물감을 선택해서 도화지 안에 짜게 할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좋아하는 색깔, 제가 오늘 초록색으로 좀 깔맞춤을 했어요. 초록색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데칼코마니는 한쪽에만 좋아하는 물감을 짜고 무슨 색깔 할래?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많이 짜도 되고 적게 짜도 돼요. 물론 저는 어른이니까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거나 뭐 이런 형태를 생각하면서 짤 수도 있고요. 아이들은 이렇게 마구마구 짤 수도 있어요. 짜면서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변 싸듯이 막 물감을 사용하게 하는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이들이 도화지 안이나 이 밖으로 나갈 염려가 있으니까 가운데 방향에서 짜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3가지나 4가지 정도로 색을 제한한다면 아마 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좀 밖으로 나가지 않게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자, 한번 제가 데칼코마니 해볼게요. 반을 접어요. 이렇게 충분히 문지르게 하고요. 자, 펼쳐볼 거예요. 이 펼칠 때 엄마의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자, 아까 짰던 그 그림하고 분명히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 면도 크림에서 분명히 찍는 그림을 봤었죠. 이제는 엄마들 잘 할 수 있겠죠.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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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와우. 자, 양쪽이 다 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나비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연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게 보이세요? 나비 보이세요? 거꾸로 봐도 돼요. 이렇게. 뭐가 보이세요? 제가 한번
가운데 두 눈이 있는 양이 한 마리 보여요, 저는. 옆에는 모르겠어요. 양이 보이고, 뒤집으면, 여기가 더듬이가 있는 나비가 한 마리 보여요. 이렇게 하나를 연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개가 마주보는 어떤 형태를 연상할 수도 있어요. 달팽이 두 마리가 길을 가다가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데칼코마니에 이렇게 나온 그림을 가지고 엄마랑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많이 했죠. 아이가 멋진 그림을 그리고 물감을 짜고 그냥 이렇게 펼치기만 했는데도 예쁜 그림이 하나 나왔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제가. 여러 장 하세요. 물감 여러 장 하세요. 이번에는 다른 색으로 해볼까? 라고 제안을 해주세요. 아까 썼던 색 말고 다른 색으로. 꼭 한 면만 안 해도 돼요.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겠다고 의도를 가지고 해도 여기는 합쳐지면서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니까 아까는 제가 한쪽에만 했는데 이제는 한 면에 동시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게 나올지. 마치 제가 잭슨 폴록이 된 것 같네요. 뿌리기 화가 있죠? 풍부하게 쓰게 하세요. 아이들은 신날 거예요. 짜는 것만으로도. 저도 약간 오늘 가라앉기 시작했는데 신났네요. 자, 많이 문지를 거예요. 많이 문지르고 힘주고. 자, 똑같아요. 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 아! 잔잔잔잔잔잔잔잔. 어우. 자, 물감이 양이 많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뭐가 보이세요? 보이는 게 없다고요? 상상력이 부족하시군요. 여기 뭔가 빛이 보이고요. 여기에 어떤 산이 보여요, 저는. 산이 보이고, 그 산이 보이는 곳이 여기가 창문인 것 같아요. 창문. 창문 너머로 바깥에 어떤 풍경화 하나가 펼쳐지고 있어요. 거꾸로 볼게요, 이제. 자, 이제 뭐가 보이세요? 어떡하죠? 저 파리가 보이는데. 어떡하지? 파리 얼굴. 여기가 눈. 예. 연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형태의 보이는 대로 연상을 많이 하는 것. 그 연상의 내용을 가지고 미술치료사들은 내용 분석까지 해요. 아, 이 아이의 상상력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어떤 상징을 담아서 이 아이가 자신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이지 못하니까 아이들은 되게 직관적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상처가 있나 이런 것까지 알아내거든요. 제가 연상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맞춰보세요. 제가 파리가 보였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맞춰보세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얘기든 상관없어요.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아이들이 기분이 되게 좋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어떤 힐링이 있는데요. 미술치료에서 가장 좋은 미술의 장점은 뭐냐면 이런 미술 과정하고 나하고 합쳐졌다가 뭔가 작업이 나오면서 이 작품이 나를 대신하는 어떤 대상화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내가 한 거기 때문에 곧 나이기도 하고 내가 아닌 것이 돼요. 나이기도 한 것은 내가 한 거라는 거고 내가 연상을 해서 내 생각이나 상상력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요. 내가 아닌 것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도화지의 물감이죠. 하나의 어떤 물질, 재료라는 거죠. 그 두 개가 합쳐진 게 대상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기도 하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매개물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런 대상화. 자, 그런 대상화를 통해서 어른들은 이 그림을 가지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로 사용할 거고요. 아이한테 엄마는 이런 거울이 되어주는 거죠. 얘기를 하면서. 자, 미술적인 방법으로 아이가 한 것에 아주 즉시적이고 구체적인 거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찍어주세요. 간단해요. 너무 멋진 그림 그렸구나. 엄마가 너를 똑같이 따라해보고 싶다. 자기가 선택해서 한 것들을 자, 두 장이 나왔죠. 하나는 흐리고 하나는 진하고, 진한 것이 분명히 아이여야 해요. 부모가 거울 역할을 하더라도 흐리죠, 그쵸?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엄마가 자기 그림을 이렇게 찍어서 비슷하게 반응을 해주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되게 좋을 수 있어요. 두 개의 작품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건 아이 건 거예요. 아이한테 나와서 엄마가 미러링을 해준 거죠. 저쪽도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약간 마르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찍기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한 결과물을 엄마가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와우. 또 다른 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흐려지면서. 자, 물감을 하나 가지고 데칼코마니로 시작을 했는데 엄마가 계속 찍기놀이를 하니까 그림이 벌써 4장이 나온 거죠. 4장이. 4장이 됐네요. 그죠? 금방. 이 활동의 의미는 너가 한 모든 것을 내가 전적으로 있는 그대로 수용할게 라는 행동과 관련이 있어요. 아이가 막 좋아하는 컬러로 짜고 힘을 싣고 기대하고 했던 것들을 펼치고 엄마가 뭐가 생각나니 하고 자극을 주고 어떤 도전을 주면서 대화한 것들, 그리고 그 자체를 다 엄마가 수용할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는 출발을 짜는 걸로 시작했는데 그림이 4장이 나왔죠. 이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어린아이들은 힘을 받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물감의 특성인 아주 선명한 컬러가 아이한테 아주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갈까요? 조금 더 연령이 높은 아이들은 보다 더 나은 단계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죠. 자기가 본 것들, 생각한 것들을 구체화해서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분만 있으면 돼요. 엄마 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이 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이 걸 선택하게 하는 게 좋겠죠? 원본, 복사본보다 원본. 자, 아까 나비가 보인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양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어떤 그림을 할지. 나비를 할게요. 아이들은 나비를 많이 할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붓이 필요한 거죠. 붓. 이 단계는 그 전 단계는 나비야. 엄마 난 나비가 보여. 그래 나비가 보여. 동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단계였다면, 이 지금 제가 붓을 들고 물감으로 그 나비를 되게 구체화하는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나비가 보이는데 다른 사람, 엄마 외에 아빠한테도 나비 그림으로 만들어서 보이게끔 두 사람한테 동의를 얻게끔 할 거예요. 엄마는 그냥 동의하지만 아빠는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물만 있으면 돼요. 더듬이를 더 키울 수도 있고요. 물감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물감이 필요가 없어요. 자, 도화지가 팔레트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나비로 만들 거예요. 저는 물과 붓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나비가 되도록 그림을 확장해 갈 거예요. 점점 나비가 돼가는 게 보이세요?
보이나요? 나만의 나비. 나비 몸통을 그릴 거예요. 나비가 보이세요? 나비가 보이도록 색칠을 하고 있어요. 나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다른 물감 써도 돼요, 선생님? 엄마, 여기다가 더 예쁜 나비를 하기 위해서 다른 물감 하고 싶어. 사용해도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있는 그대로 해도 충분히 나비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물감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걸 써서 그대로, 물감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써서 푸다고 물감만으로도 나는 나비 한 마리를 구체화시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파리로 보인다 그랬죠? 이렇게 했더니 파리로 보이고요. 이렇게 했더니 창문 너머에 풍경화가 보인다 그랬어요. 파리는 안 할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예요. 잘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뭐가 창문이지? 뭐가 풍경이지? 제가 설득시킬게요. 붓으로. 저는 이 빨간 색이 어떤 프레임으로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연결시켜 줄 거고요. 연결시켜 줄 거예요. 빨간 창문 틀. 이런 틀이 그려지면 그 안에 있는 풍경이 더 초점이 되겠죠, 그쵸? 집중이 되겠죠? 이게 각 꼭지점으로 좀 보였어요, 아까. 커다란. 그리고 바깥에 보이는 풍경을 제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어떤 산으로 완성할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그림을 누군가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으려면 적어도 한 10살 정도는 돼야겠죠, 그쵸? 근데 차분한 성격의 아이들은 9살이어도 충분히 붓과 물로 방법을 알려주면 하나의 풍경화를 완성할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좀 욕심이 날 거예요. 좀 다른 색도 좀 필요할 것 같아. 이 색깔로도 충분히 바깥에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점점 산이 보여요. 산이. 그리고 창문 바로 앞에는 들판이 펼쳐지고 있어요. 들판이. 그래서 앞에 여기를 제가 들판으로 꾸밀 거예요. 약간 벼가 익어가는 그런 초가을의 들판 같아요. 그리고 그리다 보니까 다른 것도 보이네요. 이 노란 것이 한 그루의 나무처럼 보여서 여기를 나무로 바꾸고 싶어요. 창밖에 나무가 보여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여기를 노란색이어서 은행나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가을 풍경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점들은 햇살처럼 사용을 하고 싶어요. 햇살이 창문 안으로 들어와요. 자,
밖에 가을산이 보여요? 응? 멋지죠? 착한 사람 눈에는 보여요. 네, 이게 여기서 나 모르겠어. 다른 게 보여. 고집이 세신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나는 여기 프레임 밖에 가을산이 보여요. 그리고 나무 한 그루도 찾아냈어요. 와우. 팔레트 없이, 그쵸? 물감, 튜브 물감, 종이, 데칼코마니, 그리고 아이와 많은 얘기를 하고, 엄마가 미러링한, 반영한 이 그림으로도 충분히 다른 그림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물감이 덜하니까 처음에 봤던 영상하고 다른 것들을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물감의 특성을 아이가 익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되게 간단하게 한 장 안에 단시간 내에 완성도가 있는 그런 작업이죠, 데칼코마니. 근데 미술치료에서는 그런 완성도, 성취도, 그리고 물감의 어떤 특성을 알아가는 탐색의 과정도 있지만, 분명히 중요한 거는 그러한 작품을 가지고, 놀이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거죠.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좋은 것들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방법은 똑같아요. 그쵸? 데칼코마니 갖고, 중요한 거는 이 이미지를 갖고, 첫 번째는 아이가 좋아하는 색을 선택하게 하는 것, 그리고 데칼코마니를 펼칠 때 엄마가 엄마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주 즐거운 목소리로 자극을 주는 것, 기대를 하게 하는 것,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해서 아이가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엄마가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펼쳐진 그림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뭐가 보이는지. 이럴 때는 엄마도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던지세요. 그렇게 보이게끔 얘기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나 그런 대화들, 이야기를, 이런 것들을 던지면 아이들이 그 이야기 속으로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을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게 실제 그 그림이 아니어도 좋아요. 뭔가 이거를 매개로 엄마와 아이가 상상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얘기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제가 엄마가 더 아이를 존중하기 위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렸죠. 네가 한 모든 이야기들이 다 좋아 라는 어떤 행동, 미러링 찍어서, 와, 더 아이가 커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엄마가 내 것을 찍어서 똑같이 2배로 만들어줬어. 그래서 2장을 했지만 4장이 됐잖아요. 아이는 힘을 받을 거예요. 짜는 행동을 통해서도 힘을 받지만, 엄마가 나를 그대로 존중해줬구나, 이 이야기가 괜찮구나, 나는 괜찮은 아이구나 하는 어떤 은유적인 행위를 활동 안에서 찍는 그림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주의사항은, 보다 어린아이들은 이 소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튜브를 다 짤 수 있어요. 많이 짠 부분은 아마 이렇게 물감이 많이 번질 거예요. 그쵸? 조금 조심스러운 아이들은 굉장히 드라이한 상태로 나올 거예요. 드라이한 상태로 나오는 건 괜찮은데, 많이 짜서 화질을 넘기면 아이가 옷에 묻을 수도 있고 엄마도 놀랄 수도 있으니까 요 안에서, 가운데 안에서 짜게끔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안전하게 이쪽으로 좀 짜볼까 하는 부드러운 제안을 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밑에 이렇게 깔아주시는 거예요. 깔아줘서 나중에 닦아내면 되죠, 뭐. 그쵸? 그런 물감을 사용할 때. 그리고 물감은 옷에 묻으니까 앞치마나 묻지 않게 그런 어떤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놀이가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보다 조금 한두 살 높은 연령의 아이들과는 자기가 본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서 그 그림을 엄마 외에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의 형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연상을 했지만 2장의 그림을 나비로 만들고, 파리도 있었지만 한 폭의 창밖에
가을 풍경 하나를 완성했어요. 이거는 내가 이런 존재고 무엇이든 얘기해도 괜찮지만 이러한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뭔가를 연습하는 장면과 똑같아요. 집에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다 사랑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랑받은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허용되던 것들이 학교 가서 그대로 적용되진 않잖아요. 난 이렇게 집에서 괜찮은 아이인데 학교 가면 그 괜찮다는 거를 어떤 식으로든 뭔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난 괜찮은 아이야. 내가 본 것이 이것이야. 보이니? 자, 방법은 원래 갖고 있는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전히 바꿀 수 없어요. 오히려 이거를 창밖에 가을 풍경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창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원래 있는 색깔들이 다 섞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히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는 컬러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엄마 외에 아빠, 그 다음에 뭐 언니, 동생 정도한테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에서 머무르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보이죠?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은 데칼코마니를 활용해서 엄마와 아이와 소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물감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물감을 어떻게 사용하면 또 재밌게 놀 수 있는지로 찾아올게요.